좋은 만남 아침마당 전북입니다. 요즘 저는 이 맛에 사는데 꽃 보는 맛. 예, 산수유 봤죠, 목련 봤죠, 매화 봤죠. 요즘은 벚꽃이 정말 예쁜데 왜 저는 벚꽃이 팝콘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막 뚜두둑 떨어지는데 팝콘 같아요. 예, 맛있는 봄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지역에 벚꽃 명소들이 참 많습니다. 일단 전주 동물원도 그렇고요. 전주 천변, 정읍의 천변에도 벚꽃이 참 아름답고, 그리고 또 부안에 그 계암사 가는 길, 거기도 좀 아담하게 이렇게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이 꽃 구경, 아마 지금 이 시기에 지성인들의 필수 아이템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의 지성인이 고창에서는요 하셔야 되는데 오늘 안 보이셔. 어디 가셨을까? 그러니까요? 고창의 책마을 해리를 떠날 수 없는 아주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다고 합니다. 네, 다들 눈치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빈자리를, 지성인의 자리를 제가 오늘 한번 메꾸어 볼까 합니다. 네, 도전. 도전. 곽범 씨가 그 지성인의 자리를 메꾸신다고요? 네네.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피부가 지성이지. 지성이는 지성이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건성건성하지 않을 거고요. 아니, 무모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 촌장님이 똑똑한, 없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 그렇게 똑똑하지는 않았어요. 네. 죄송합니다만 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허당미도 느껴지고 그런 귀여움이 느껴지는 캐릭터였는데, 제가 오늘 한번 대신해서 곽범 대건으로 오늘 하루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저기 책마을 해리에서 지금 몸도 누워 계실 촌장님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등 그만하세요. 지금 촌장님이 나 없이 잘하고 있나 하고 분명히 지켜보고 계실 텐데 촌장님 그렇다고 딴 데로 채널 돌리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저는 꽃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좀 생각이 나는 게, 사실 요즘에 좀 제가 한 가지 버릇이 생겼단 말이에요. 어떤 거? 바로 땅을 보면서 걷는 버릇. 왜? 돈 떨어졌나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가 보다. 아니 땅에 돈 떨어졌으면 바로 죽긴 해야죠. 아무튼 근데 그거는 아니고요. 길을 걷다가 보면은 이 길가에 예쁜 그런 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쭈그려 앉아가지고 어머 이 꽃 뭐야 하면서 구경을 하곤 하는데, 저는 그런 작은 꽃들에 요즘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네, 저희 방송국만 나가봐도 정말 예쁜 꽃, 관리된 꽃도 있지만 길가에 피어있는 작은 꽃들, 들꽃도 있고 그러는데 이름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름이 뭘까 궁금할 때가 있어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죠. 두 글자로 말씀드리자면 들꽃이라고 불리고, 세 글자로 표현하자면 야생화라고. 어렵나요?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자신이 없어 보이니까 건성건성해 보여요. 저랑 좀 안 맞는 롤인 것 같은데. 자, 곽범 씨한테는 조금 안 맞지만요. 그래도 저희가 곽범 씨가 말한 이분들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떤 분들이시냐면요. 우리 산하를 아름답게 물들이는 우리 야생화를 공부하는 야생화 동호회 들꽃사랑 꽃다지 분들 5분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들꽃의 어떤 속성이기도 해요. 큰 게 아니고 작고 숨어 있기도 하고 수줍음이 있잖아요. 이분들 혹시 그런 모습일까 봐 자신 있게 자기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세요. 아까 우리 이지호 선생님 땅 보고 다니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예쁜 거 보면 감동을 하죠? 그렇죠. 감동 한 번 할 때마다 10분씩 더 산답니다. 저는 20년째 감동하고 사니까 아마 백수는 늦거니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들꽃사랑 꽃다지의 터줏대감 산님이라고 불리는 유승철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그 옆에 우리 박미연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들꽃 때문에 정말 산에 다니는 거를 그전에는 정말 1도 정말 싫어했었는데요. 지금은 산 다니는 것 자체가 정말 저에게는 행복을 가져다 주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산을 다니고 있는 들꽃사랑 꽃다지의 6년차 박미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표정에서 좋아하시는 게 나오시네요. 우리 창창형님. 네. 저는 꽃다지의 새내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식물 새롭게 공부하고 있고 아침마다 오늘 무슨 꽃을 볼까, 나비를 볼까 그런 마음 설레는 하루를 시작하는 장창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이번에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영아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꽃다지 덕분에 사람들 앞에 나서서 꽃과 나무를 설명하는 해설가가 된 이경아입니다. 해설가. 해설가까지 하시고 마지막 신순이님. 안녕하세요. 저는 꽃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원피스도 꽃무늬를 가득 싣고 이곳에 참석한 신순입니다. 네. 동호회 이름이 들꽃단지 꽃사랑이잖아요. 들꽃사랑 꽃다지. 예.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꽃을 사랑하는 모임인지 알 것 같고요. 언제 결성된 모임인가요? 들꽃사랑 꽃다지는 시민행동 21이라고 하는 시민단체의 소모임으로 있거든요. 시민단체는 2000년도에 생겼고 들꽃사랑 꽃다지는 2001년도에 생겼으니까 20년이 넘었네요. 저는 생긴 지 1년 된 후에 들어왔으니까 저는 꽃을 찾은 지가 20년이 되었고요. 들꽃사랑 꽃다지는 20년이 넘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근데 20년 넘게 활동을 하셨으면 진짜 야생화 동아리에서는 거의 조상님 뻘이 맞으시네요. 근데 이제 출연하신 분들 이렇게 이름표를 보니까요. 명찰에 대부분 이름 위에 뭐 그 직함이라든지 직업 이런 게 써져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는 뭐 다른 게 써져 있어요. 뭐 명찰에 그 작은 글씨 뭐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저희는 이게 지금 생태명인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식물이라든지 나무를 하나씩 택해서 저희는 이름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자작나무인데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작가다 보니까 러시아의 그 광활한 벌판에 있는 자작나무를 떠올리면 막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작나무로 택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아니, 이경아 씨는 저쪽 뒤쪽에 있어도 제가 잘 안 보이거든요. 네. 어떻게 되세요? 제 생태명은 접시꽃인데요. 꽃다지에는 이렇게 생태명 그 꽃 이름과 나무 이름을 잘 지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현 회장님 이종기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접시꽃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접시꽃은 우리나라 아무 데서나 피는 꽃이고 또 제 어렸을 적 시골에 담벼락이나 또는 이렇게 빈 공터, 화단에도 피어있는 아주 친숙한 꽃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다른 사람들한테 저도 친숙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의미도 담겨 있었고 또 조금 제 몸이 좀 크고 얼굴도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아주 작은 뭐 코딱지 작은 뭐 꽃말이나 막 이런 꽃 이름은 예쁘지만 이런 꽃을 생태명으로 하면 저하고 안 어울리는 거예요. 제가 크니까. 그래서 접시꽃이 커거든요. 꽃이. 그래서 저하고 좀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접시꽃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죠. 전혀 크시지 않습니다. 크시지 않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앞에 보시면 저희 MC석에 한 분만 지금 분명히 자리가 뒤에 계신데 앞에 나와 계신 것 같이 한 분이 계시거든요. 저분이 뭐 대왕 접시꽃이나 이런 게 맞지 않나. 이름 다시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왕 접시꽃이면 곽범 씨는 그 잘못 보신 거예요. 그래요? 네, 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곽범 씨는 제가 딱 봤더니 애기 똥풀. 애기 똥풀이요? 그래요? 아직까지 그 애기 티를 못 벗어났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그러고 싶어요. 곽범 씨가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칡으로 하고 싶어요. 칡. 왜요? 왜? 그 암칡이 딱 집내갖고 먹으면 기가 막혀요. 술 마시고 난 다음날. 생태명을 칡으로. 네, 생태명. 김태현 아나운서는요? 저는 수국? 수국. 수국 좋다. 아니 왜 수국이에요? 이유를 알고 싶죠? 네. 단순한데 수국을 뒤집으면 국수가 되잖아요. 국수 좋아해서. 아유 빨리 넘어가야겠다. 네, 끝나고 국수 한 그릇? 예. 왠지 저 생태명이 사철나무일 것 같은 우리 조규철 악단장님. 저는 박미연 씨 활동명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네. 그 버들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혹시 버드나무의 버들인가요? 네, 네. 저는 이제 이 활동을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생님께서 생태명을 정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제가 알고 있는 나무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알고 있는 나무라고 하는 거는 정말 하나도 없었는데 이렇게 문득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나무가 뭐가 있었지 생각했었는데 제가 태어나서 살던 고향이 이제 저는 익산이었어요. 익산시 오사면 그 정말 언덕도 없고 산도 없고 정말 그냥 논밖에 없는 곳이에요. 거기엔 논만 있는데 거기에 유일하게 저희 마을에 있는 나무가 버드나무 2그루밖에 없었어요. 마을 입구에 그 냇가가 흐르고 거기에 딱 버드나무 2그루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이제 항상 친구들을 만나면 약속 장소가 거기예요. 친구들하고 하면은 몇 시에 버드나무 아래에서 만나자. 네, 항상. 그리고 거기에서 친구들하고 그냥 제가 그리고 가장 재미있게 놀았던 게 그 버드나무가 그 특징이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축축 처지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파리가 조금씩 나오는데 걔를 하나를 딱 꺾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놀이인데 가지를 꺾어서 이파리를 다 뜯어낸 다음에 저는 그게 정말 그 친구가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우렁을 끊어서 그걸로 낚시를 했어요. 그 낚시를 했냐면 뭐를 잡았냐면요. 전 개구리 낚시를 했거든요. 그걸로 개구리를 낚으면요. 그때 잡았던 손맛이요. 손맛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 추억이 정말 좋았는데 그래서 딱딱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이 나무를 막 이렇게 불러주는데 버드나무가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 생태명이 지금도 버드나무가 되었어요. 세상에 저런 긴 숨어있는 이야기 그러니까요. 속에서 탄생했는데 이렇게 길지는 몰랐어요. 저는 단순히 국수를 뒤집어서 수국이라고 했는데 저 다시 한번 이름 생각해서 지어볼까 해요. 네. 아니 그런데 자작나무나 버들 그리고 접시꽃 이렇게 나무나 꽃, 식물 근데 저분은 물이에요, 물. 이 식물들에게 힘을 주는 물. 생태명이 예사롭지 않은데 우리가 마시고 식물에게도 꼭 필요한 그 물 맞는 거죠? 네. 네, 맞아요. 저는 정말 자연을 너무 좋아하고 꽃도 좋아하고 나무도 좋아하다 보니까 누구를 이렇게 하나 지명하는 것은 그들에게 좀 미움을 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유난히 제가 이렇게 물 주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물 같은 사람이면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에도 꼭 필요한 게 물이 아닌가 싶어서 물이 되면 모든 사람한테 또 모든 자연한테 너무 좋겠구나 해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나무나 꽃으로 이름을 만드는데 저는 물로 정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유승철님은 산이시거든요. 이게 왜 산이시냐면 얕은 그 동산으로 올라가더니 할아버지께서 승철아 저기 보이는 거 뭐냐? 산이요. 그래서 산대. 그래서 그런가요? 맞나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단아였던가 봐요. 저보고 꽃 이름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 예쁜 꽃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하나도 예쁘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래서 뭘 정하라고 하는데 정할 수가 없어서 나 그냥 다 싸잡고 살랍니다. 그냥 산이라고 할래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저를 산님 부르거든요. 제가 시민단체 활동 한 20년 하면서 전주 시내 반절은 제가 알고 지내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저를 다 산님이라고 불러요. 그래 정하길 참 잘했다고 생각되는 게 이렇게 산처럼 살다가 산할아버지가 되어서 세상 끝내는 것도 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참 잘 정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아니 뭔가 그 산 이미지랑 굉장히 잘 어울리세요. 뭔가 다 품어줄 것 같고 응석 부리면 다 받아주실 것 같은 뭔가 그 인자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느낌. 아니 근데 그 산이라는 활동명 덕분에 뭔가 목숨이 경각에 달린 뭔가 큰 위기를 이렇게 넘기신 일도 있으시다면서요? 그래요?
산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런 건 아닐 거고 우리 집사람도 모르는 이야기인데요. 네. 몇 번 죽을 뻔한 그 고비를 넘긴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꽃이 가장 아름다운 산이 전봉산이거든요. 네. 근데 그 전봉산이 옛날에 지금은 생태 보존 지역, 유전자 보호 지역으로 정해져 가지고 지금은 등산로가 아닌 곳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벌금 굉장히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근데 옛날엔 그냥 다녔어요. 15년 전에는 그냥 가고 싶은 데를 갔거든요. 이맘때죠. 4월 한 20일 정도 한계령 풀이라고 하는 꽃이 피는데 그게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2시쯤 출발하니까 9시쯤 산 밑에 도착했는데 네. 도착해보니까 보슬보슬 비가 내려요. 구름이 내려앉아가지고 불과 뭐 20m 앞이 잘 안 보일 정도고 그때 이제 혼자 다니는 게 좀 심심하기도 하고 또 의지도 돼서 진돗개를 한 마리 데리고 다녔는데 거기까지 갔다 그냥 내려올 수가 없어서 산을 한참 올라갔어요. 거의 뭐 8분흥선? 8분흥선 정도까지. 근데 그게 등산로가 아니고 등산로를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나면 아마 못 찾을 거예요. 거기를 올라가서 이제 강아지 의지해가지고 가가지고 결국은 만났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려고 삼각대를 거치를 해놓고 이렇게 올려다 놓고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꽥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정말 그 송아지만한 멧돼지 서너 마리가 자기들도 놀라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갑자기 그 정수리서부터 차가운 기운이 샥 어깨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오금이 저리고 막 꼼짝을 못 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가지고 나무 등걸로 뒤로 숨어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소리 지르는 것밖에. 근데 제가 늘 산님이라고 불렀으니까 야 이놈들아 내가 산신령이다. 야 이놈들아 내가 산신령이다. 그러면서 땀을 흠뻑 흘릴 정도로 이렇게 소리를 아마 한 5분 흘렸나 봐요. 그리고 그렇게 봤더니 없어요. 도망가. 근데 더 웃긴 건 우리 강아지 있잖아요. 나 가만 메고 갔는데 꽁지를 가랑이 사타구니 속으로 집어넣고는 강아지 짖질 못하더라고요. 아주 배신감 많이 느꼈거든요. 그때 찍은 사진이 늘 보면 그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데 지금도 이제 늘 혼자 다니니까 위험한 데는 안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자꾸 가게 되고 그래요. 아마 이거 우리 집사람 알면 산에 못 가게 할 텐데 아직까지 얘기 안 한 걸 우리 집사람 오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송아지만한 그 멧돼지를 딱 맞닥뜨린 순간에 내가 산출량이다 하는 거 도망갔대요. 학범 씨, 내가 방송이다 한번 외쳐보시죠. 내가 이대건이다. 살아났다. 없어지잖아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멧돼지들도 한계령 풀을 보러 온 건데 그냥 너무 크게 소리 질러서 갔다고. 이런 얘기가 저는 멧돼지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맞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얼마나 이쁘면 한계령 풀이 그렇게 위험까지 감수한 건지 또 뭐 얼마나 예쁜 꽃인가요, 그 꽃이? 그게 아주 그 노랗게 피는 꽃이고요. 그 멸종 위기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드물게 발견되거든요. 그 한계령에서 처음 발견돼서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는데. 무슨 꽃이에요? 그 지금은 또 야생화 인구가 많이 늘면서 여기저기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아직도 전봉산에 있는 그 한계령 풀군락은 뭐 거의 뭐 한 5천여 평 정도 되는 넓은 군락에 그 참 벌판처럼 늘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지금은 거기를 가면 안 됩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정말 꽃을 보면 이 꽃을 보면 봄이 오겠고 저 꽃을 보면 여름이 오겠고 어떤 꽃을 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시겠어요. 그렇죠. 네. 겨우 내내 꽃이 없다가 이제 우리처럼 꽃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찾는 게 그 너도바람 꽃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저 경천 화암사에 가면 작은 군락지가 있는데 저 꽃이거든요. 저걸 보겠다고 전국에서 다 모여요. 가면 저거 꽃이 필 때
차가 20, 30대 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수초가 피고요. 복수초가 저렇게 눈 속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네. 정말 예쁘죠. 아름다운 꽃이죠. 이거는 꿩의 바람꽃인데요. 그 이파리가 올라올 때 그 꿩의 발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꿩의 바람꽃이라고 하는 재미난 그 이름이 붙어 있는 꽃이죠. 우리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꽃들입니다. 네. 변산 바람꽃은 왠지 좀 낯이 좀 익네요. 예, 그 꽃 이름에 있는 변산이 혹시 부안 변산반도의 변산 아닌가요? 맞아요. 변산 바람꽃을 처음 발견한 분이 전북대학교 생물학과의 선병윤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변산에서 이 꽃을 만나고 이름을 변산바람꽃이라고 지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변산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주 전국에 많은 분들이 변산에 와서 이 꽃을 봤는데 지금은 야생화 인구가 많아져 가지고 제주도에서도 발견이 되고요. 여수에서도 발견이 되고 영남 지방에서도 발견이 되고 아주 흔한 꽃으로 돼 있죠. 그것은 이제 원래는 거긴디 바람을 타고 거기까지 가갖고 이제 씨를 퍼춘 거지요. 예. 방송에서 우리 부안 변산 바람꽃이 딱 나온 게 겁내 기분 좋구만요. 네. 방송을 암만 해도 곽범 씨의 고향 군산 바람꽃 이런 건 절대 나오들 않습니다. 예. 없어요. 거기까지 가들 안 했어요. 예. 우리 유승철 님도 변산 바람꽃 좋아하시죠? 예쁜 바람꽃 중에 하나죠. 아주 좋아하죠. 네. 진짜 좋아하세요? 조금 길게 좀 해주셔야죠. 변산 바람꽃이 없었으면 어쩌면 제가 야생화에 아주 깊이 빠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꽃을 발견하면서 저 꽃 소개해달라고 부산에서까지 연락이 와가지고요. 변산에 가면 무조건 있는 게 아니고 일부 지역에만 있어요. 그래서 저걸 발견하겠다고 내변산 노골짜기를 다 뒤졌었거든요. 그러면서 대량의 군락지를 발견해서 부산에 있는 야생화 동호회를 초대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국립공원 지역이라서 보호가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초대를 했으면 어쩌면 쑥밭 되어버렸을지도 모르는데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국립공원 안에 있는 것이. 근데 그 야생화라고 하는 게 아까 산을 타셨다고 했잖아요. 한계령 풀이라든지 변산 바람꽃을 보기 위해서.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길가에 피는 작은 예쁜 꽃도 야생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죠? 네, 맞아요. 이게 꼭 굳이 이게 야생화라고 하는 게 산에서 피는 이런 금방 말씀하셨던 바람꽃 종류도 있고 산자고나 현호색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이제 산에서도 피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지금 아마 오늘 방송국 오시면서도 이렇게 잠깐이지만 걸었을 때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민들레나 냉이꽃, 그다음에 꽃다지, 구마리, 꽃마리 여러 가지 그런 작은 꽃, 주름잎을 이런 것들도 그냥 다 야생화에 포함이 되는 작은 들꽃들이거든요. 네. 이런 꽃들이 저는 오히려 더 흔히 자주 볼 수 있는 꽃들이기 때문에 더 이 꽃들에게 더 자주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정이 가고 더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자주 보더라도 이름을 몰라서 예쁘네 이러고 말거든요. 근데 좀 알려주고 싶은 들꽃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세요. 저는 저도 사실 처음에는 정말 그냥 모든 게 이름 모를 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런 여러 가지 꽃들 중에 굳이 꼽는다고 하면 고마리라고 하는 꽃이 있어요. 고마리? 네, 고마리 아마 선생님들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거? 네, 이런 삼천이나 이런 천변에 많이 피고 약간 물기가 있다는 그런 습지가 있는 곳에서는 펴요. 그러니까 여름, 늦여름, 여름쯤이면은 꽃이 피는데요. 정말 애기 손톱만큼 한 꽃이 피는데요. 정말 꽃이 앙증맞은 꽃이 피거든요. 그래서 고마리라고 해서 약간 도깨비 뿔처럼 생겼다고 해서 고마리라고 하고 또 저 친구는 수질 정화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꽃이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저는 저게
아주 작잖아요. 그런데 저 친구들이 많이 피어 있으면 작은 정원, 예, 우리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자연이 만들어준 정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정이 가고 더 예쁜 것 같아요. 버들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해성고 해성중 나왔는데 걸어서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 삼천천 지날 때 저 꽃이 엄청 있었는데 이름은 몰랐는데 오늘 알았네. 고말이라는 추억까지 소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게 너무 이렇게 손톱만큼 작은 꽃인데 이렇게 피는 것도 신기한데 이게 너무 신기해서 저의 추억 있는 고마리 얘기 좀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게 안 하셔도 됩니다. 좀 더 해주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런 정원 같은 거 네. 그리고 일부러 만들어낸 개량되어 있는 그런 큰 꽃들보다 저는 이런 작은 꽃들이 더 예뻐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 그리고 얘네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냉이나 이런 꽃들은 우리 사람들은 기준에 그냥 잡초예요. 그냥 일명 잡초로 통일을 해서 그냥 이렇게 삼천이나 이런 데 가면 그냥 다 베어내요. 그냥 다 쓸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보면 쟤네들을 쓸어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예쁜 애들을 그냥 저렇게 보내면 안 되는데 근데 또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그런 애들을 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 하니까 네. 근데 또 걔네들은 어떻게든 그래도 그 입장에서는 또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꿋꿋하게 모든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또 이렇게 살아나요. 그런 거를 보면서 저는 정말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거든요. 도종환 시인, 도종환님의 흔들리며 피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시가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저를 생각을 했었어요. 늘 항상 내 삶이 정말 팍팍하고 너무 힘들었었는데 근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늘 걔네들을 저하고 이렇게 접목을 시키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어제 다 비고 왔습니다. 네. 술 잡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못 잡으면 죄송합니다. 네. 예. 장창영님은 어떤 들꽃? 저는 물매화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물매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저도 황매산이라는 산에서 물매화를 처음 보고 이제 신안에 분재공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신안에 분재공원이라는 데 가서 이 물매화를 다시 보게 됐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분재공원이라는 데가 원래 애기 동백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서 사람들이 그것만 보러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물매화는 아주 낮게 바닥에 깔려서 이렇게 피는 꽃인데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거 한번 보시라고 했더니 이렇게 예쁜 꽃이 있었냐고 하면서 다시 이렇게 같이 앉아가지고 눈을 맞추면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정말로 우리가 소중한 것들, 가치 있는 것들을 못 보고 지나가는 게 굉장히 많지 않은가. 제가 이제 꽃다지 활동하면서 야생화 공부도 하고 식물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꽃이었는데 이름을 알면서 내가 눈을 맞추면서 그 꽃들이 이제 나한테 오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됐고요. 특히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신데 올 봄에 야외에 나가서 그런 들꽃 하나 자기 마음에다 데려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좋죠. 애기 동백꽃도 참 예쁜 꽃인데 거기다 더 예쁜 물매화까지 이제 봤잖아요. 그래서 함께 가신 분들도 아마 장창영 씨가 보여준 물매화 때문에 더 깜짝 선물이었을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또 하나 있는데요. 남도에 봄이 되면 남도에서 바람꽃 소식이 들려와요.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남도 바람꽃을 보러 갔다가 시간이 좀 안 맞아가지고 구례에 있는 홍매를 보러 가게 됐습니다. 근데 홍매 보고 나오는데 비가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하게 이제 시선을 돌렸는데 꽃 한 송이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네. 너무 예뻐가지고 사진을 막 찍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개별꽃이라는 그런 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이제 그렇게 작은 우연들이
우리 인생을 더 빛나게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작은 우연이 내 삶에 들어왔을 때 나만의 스토리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 봄에 그런 스토리 하나 키우시면 자기 인생이 좀 더 풍요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나칠 수 있는 꽃들인데 이렇게 꽃 이름 그리고 뭐 얘기까지 같이 들으니까 더 궁금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꽃은 이제 나오거든요. 뭐예요? 이분께서 이제 가장 아름답다고 손꼽아서 준비해 주신 꽃인데 네. 이름하여 코딱지 풀을 준비해 주신 이경아님께서 이게 실제로 있는 꽃이죠? 네. 네. 실제로 있는데요. 신기하고 좀 이름이 재미난 거죠. 네. 근데 옛날부터 불러오던 그런 나물 이름인데 원래 정확한 이름은 광대나물이에요. 우리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저 꽃인데요. 제가 작은 꽃인데 이 지금 봄꽃에는 작은 뭐 이렇게 꽃말이, 별꽃 이런 꽃들이 피는데 저 꽃만 유난히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꽃이거든요. 네. 근데 그 작은 꽃을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방과 후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데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산책을 하러 나가요. 그러면 그 화단이나 이런 풀밭에 저 꽃이 피어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모르고 지나가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멈춰서 애들한테 그렇게 호기심을 자극하죠. 얘들아, 여기 코딱지 나물이 있어. 코딱지라고 하는데 혹시 너희들 알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한번 찾아볼까?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이 호기심이 발동을 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막 꽃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 꽃이 조금 붉은색으로 눈에 확 띄잖아요. 그럼 한 아이가 선생님 여기 붉은 꽃 있다고 이렇게 발견을 하죠. 그럼 제가 정말 너 잘 찾았다. 이게 코딱지 나물이 코딱지 풀인데 진짜 이름은 광대나물이야. 얘들아, 그런데 이 꽃 속에 코딱지가 있어? 이렇게 관찰을 하게 하면서 제가 꽃잎을 따가지고 제 입에 대와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관심 있어 하는 아이한테 너도 한번 맛볼래?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좀 대보면은 이 사루비아 꽃대처럼 그 뒷끝에 약간 단물이 나와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코딱지 나물이 꿀을 누구한테 주려고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러면서 그 코딱지 풀이 좀 꽃자루가 좀 길거든요. 그러면서 얘들아, 이 꿀을 먹으려면 입이 긴 곤충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곤충이 있을까? 이러면서 벌과 나비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재미있는 놀이를 할 수 있고 도입을 할 수 있는 꽃이 저 코딱지 나물이에요. 네. 그래서 저 코딱지 나물을 제가 좋아하는 꽃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네. 자연학습도 되고 아이들에게 정서적 도움이 되고 특히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꽃에 관한 설명을 하면 그렇게 조심한대요. 밟지도 않고. 애들이 정말 그러죠? 네. 그 사실 원래 저는 코딱지 나물만 설명했을 뿐인데 아이들은 그 옆에 있는 냉이꽃도 발견하고 큰 봄가치꽃도 발견하고 참 별꽃도 발견하고 다양한 꽃을 아이들이 찾아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선생님 여기 이 꽃마리 속에 조그마한 노란색이 있어요. 봄가치꽃은 푸른색이 나와요. 이러면서 아이들이 색깔이 다름도 발견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 봄가치꽃은 이렇게 동그라미 4개가 되어 있는데 별꽃은 해바라기처럼 이렇게 자잘자잘 이렇게 잘려져 있어요. 이런 모양까지도 아이들은 구분해내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놀다 보면 아이들이 그 냉이꽃이 빨리 꽃을 피우니까 열매도 빨리 맺어요. 근데 그 열매가 자세히 이렇게 작은데 자세히 보면은 하트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그러죠. 얘들아, 이것은 누가 만든 사랑일까? 누구를 위한 사랑이야? 누가 만들었을까? 막 이렇게 사랑 얘기를 도입을 하죠. 그럼 아이들이 이제 뭐 씨앗이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엄마 아빠 사랑 막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요. 네.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들아, 너희도 씨앗이야. 너희도 꽃을 품은 씨앗이야. 선생님은 너희들이 이 다음에 컸을 때 어떤 꽃을 피우게 될지 정말 궁금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자기가 막 아주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서적으로 순하게 되고 또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고마리, 물매화, 뭐 코딱지풀이 아무리 예뻐도요, 이게 없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바로 물이죠. 물처럼 살고 싶다는 신순이님은 어떤 꽃 가장 좋아하세요? 네, 저는요.
대하 수목원에 갔을 때 산등성이에 구슬봉이라고 하는 꽃을 처음 만나게 되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작고 섬세하면서 그리고 야리야리한 봄에 볼 수 있는 파란빛을 볼 수는 없었지만 주변에 너무 예쁜 꽃이어서 그때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저는 작은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모든 걸 작고 작은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꽃도 이렇게 작고 앙증맞은 것을 좋아하고 친구도 작은 친구, 키가 작은 친구들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좋은 꽃들을 안으로 들여서 정원을 만들까? 밖에서 살고 싶은데 살 수가 없으니까 아파트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작은 정원을 꾸밀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살았는데 사실은 구슬봉이는 실내에서는 살 수 없는 아이더라고요. 네. 우리가 욕심은 그래요. 그 밖에 있는 모든 꽃을 집으로 갖고 오면 살 것 같은데 그게 기후 조건이 안 맞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어떻게 신순이님은 집에 어떻게 좀 네. 작은 꽃들이 있으신가요? 예. 이게 나이도 이제 있어지고 뭐 이렇게 큰 화분이 이렇게 집에 가지고 오게 되면 이제 들기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꽃은 좋아하는데 이걸 어떻게 그 아파트 안에서 잘 이렇게 꽃을 감상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지금 저희 집에 있는 꽃들이 한 100여 개가 넘더라고요. 제가 세어보니까. 그래서 그건 큰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꽃들을 그리고 남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꽃일까 하는 것들을 제가 집으로 데려와서 이렇게 근데 빨래거리 빨래가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대롱대롱 건조기 쓰시나 매달려 봐요. 있네요. 네. 그 빨래 거리대가 너무 좋은 이유는 거기에서 바람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빛도 나오고 그다음에 좌우로 이렇게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자동 장치가 되어 있어서 네, 맞아요. 주변에 산과 들을 다니다 보면 이렇게 나무들이 고목으로 이렇게 썩어서 있는 것들을 집에 와서 잘 세척을 해가지고 저거 남들은 뭐 액을 붙여서 뭐 난이랑 이런 데다 붙이는데 저는 저거 다 검정 실로 그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그 꽃을 만들어서 걸었거든요. 그래서 사시사철 이게 어디를 가나 꽃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빨래는 집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좋아하시는 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저는 근데 조금 더 궁금한 게요. 아까 그 변산 바람꽃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게 고유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변산에만 거주하는 자라는 그런 꽃인 줄 알았다. 지금은 뭐 아니지만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꽃이 있나요? 조금 전에 그 짧게 말씀드린 곳이 있는데요. 그 식물의 학명이 아이리스 코리아나 나카이라고 하는 식물이 있거든요. 아이리스라고 하는 뜻은 붓꽃이라는 뜻이고요. 코리아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에만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실제로 제가 만약에 이 학명을 지었다면 변산엔시스라고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변산 지역에만 자라는 식물이고요. 저 식물이거든요. 노랑붓꽃? 노랑붓꽃이라고 하는데 생긴 모양이 금붓꽃, 노랗게 피는 금붓꽃이라고 있어요. 이거 모데미 풀이 저거는 나왔네요. 모데미 풀이고요. 네. 모데미 풀은 전국에서 발견되는데 노랑붓꽃은 우리 지역에서만 발견이 되는 그런 식물이죠. 참 야생화가 보면 볼수록 참 뭐라 할까요? 진짜. 묘한 그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봐야 볼 수 있고. 정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면 그냥 풀이에요. 근데 고개를 숙여야 돼. 꽃이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경아 씨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이게 그 들꽃의 매력에 빠지셨나요? 이 야생화의 매력은 아무도 돌보지 않고 가꾸지 않고 키우지 않아도 저절로 생명을 보듬고 품어내는 강인한 생명력이 있어서 저는 그 야생화가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민들레꽃도 보면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서 어디서든지 꽃을 피우잖아요. 네. 또 제비꽃이나 애기똥풀도 식물 번식을 곤충을 통해서 번식을 해요. 그러니까 그 개미를 위해서 그 씨앗에다가 아주 작은 지방 덩어리인 엘라이오즘을 만들어요. 그러면 개미가 그걸 먹으려고 집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먹고 나서 그 씨앗만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가 제비꽃이나 그 애기똥풀이 피어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장소가 되는 거죠. 그렇게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그 영리하게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저는 아주 대단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야생화를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영리하고 또 악착같이 작은 꽃잎을 틔웠는데 종종 사람들의 실수로 인해서 점점 사라지는 일도 있다고 그래요. 유승철 씨가 직접 겪은 그 안타까운 일이 또 있으신가요? 이 식물도 멸종위기 식물이거든요. 깽깽이 풀이라고 아주 귀한 식물인데요. 제가 그 15년 전쯤에 전국에서 최대 군락이라고 한 5천여 평 되는 넓은 군락에 저렇게 생긴 꽃이 있었거든요. 네. 저걸 보겠다고 이게 자꾸 그 이야기를 해서 딱 몇 사람만 제가 초대를 해서 보여주었는데 저게 그때 찍은 사진이거든요. 근데 그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어느 해 가보니까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야생화 찍는 분들한테는 아무리 꽃이 예쁜 꽃을 사진을 올려도 그게 어디에 있어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주는 것을 이제 그 원칙으로 살고요. 또 그걸 묻는 것도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묻지 않는 걸 불문율처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알면 사라지는 것이 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사실 되고 있어요. 자, 오늘 아침마당 전북은요, 우리 산과 들에 피어나는 야생화, 들꽃을 정말 사랑하시는 야생화 동호회 들꽃사랑 꽃다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곽범 씨, 네. 오늘 그 딱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곽범 씨도 좋아할 만한 그 야생화 하나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네, 저는 박효신 씨의 야생화 좋아합니다. 그 노래잖아요. 하얗게 피어나. 네. 그 뒤는 여러분들 검색해서 뭐야? 친절하지 않아요, 너무. 진짜. 네. 그러고 보니까 저희 그 박미연 씨는 산 타는 거를 원래 싫어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야생화를 보려면 자연스럽게 올라가야 되고 산 끝까지 이렇게 또 유승철님은 가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꽃다지에 들어오게 되신 거예요? 저는 워킹맘이에요. 이게 아이도 키우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일을 바쁘게 활동을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아져서 잠깐 쉬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도 하면서 입원 치료하는 그런 시간이 좀 있었는데 그때 지금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유치원 때 그때쯤에 아이를 위해서 아이한테 제대로 해준 게 없어서 내가 뭔가 좀 해주고 싶은 게 있다 해서 근데 마침 그때 무슨 교육청에서 무슨 아이를 위한 무슨 교육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교육을 신청을 하게 됐어요. 무슨 생태교육이라고 하는데 그때 생태교육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신청을 했어요. 교육청에서 하는 거라고 해서 그럼 뭐 좋은 건가 보다라고 그냥 신청을 해서 무작정 갔는데 그게 말 그대로 이런 들꽃들을 찾아보고 관찰하고 하면서 학부모를 위한 그런 교육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정말 고개 숙여서 내 몸을 숙여서 그 냉이꽃, 꽃다지 이런 꽃들을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 봤어요. 그때. 그러면서 제가 하나하나 알게 되면서 뭐지? 얘네들 뭐지? 그러면서 호기심이 생기고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더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다가 2016년도에 꽃다지라고 하는 이 활동을 여기 단체에 제가 가입을 하게 된 거죠. 예, 장창영 씨, 꽃다지 활동에 아주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된 동기가 된 꽃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꽃인가요? 저는 처음에는 산에 가도 그냥 나무나 꽃 이름을 모르니까 이 꽃이 저 꽃 같고 저 꽃이 이 꽃 같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꽃다지에서 전기 탐사가 있어서 우연하게 같이 가게 됐는데 그때 만난 꽃이 바로 산자구라는 꽃입니다. 산자구 가면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저도 그때 처음 그 꽃 이름을 알게 됐고 대각산이라는 산에 가서 처음에 산자구를 보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장자도라는 곳에 가서 그 꽃을 보게 되는데요. 바다에 이렇게 넘실거리는 그 꽃을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식물에 빠져들게 됐죠.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길 정도로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도 봤지만 또 너무 마음이 아픈 모습도 봤다고 하는데 그거 어떤 건가요? 예, 아무래도 이렇게 꽃이 예쁘다 보니까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욕심을 내게 돼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이렇게 꽃을 밟거나 꺾는 그런 경우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까 유승철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좀 하셨지만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너무 좀 조심을 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들꽃 소중하게 지키자 그런 마음을 역시 시인이시니까 시로 좀 풀어내셨다고 하는데 준비가 되셨나요? 예. 어떻게 좀 해주실 거죠? 네. 자, 그러면 마음 깊이 음미하면서 자연, 우리 들꽃 생각하면서 그대로 모시겠습니다. 들어볼게요. 산자고의 비명 장창녕. 커다란 카메라를 든 이가 무릎을 굽히는 순간 여린 산자고 몇이 넘어졌다. 바다를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찍겠다고 카메라를 들이대는 순간 못 피한 산자고 몇이 숨졌다. 그가 떠난 자리에 다른 이가 다시 찾아들고 간신히 살아남은 산자고 몇이 사라졌다. 그의 빛나는 사진에 사람들이 탄식하는 순간 남은 산자고 몇이 울먹였다. 그들이 다른 곳에 정신 팔린 순간 산자고는 지치지도 않고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또 웃었다. 정말 아름답네요. 좋았습니다. 그 감정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다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박범 씨, 뭔가 느끼신 것 같은데요? 뭘 느끼셨어요? 왜 그래요? 가슴 아픈 시라는 걸 느껴봤습니다. 네, 이대건 총장님과 함께 느끼셨군요. 정상평이 이렇게 짭다른 거는 지성이 아니라 건성으로. 아니요. 그럼 제대로 한번 해볼까요? 네. 이 산자고라는 시는 약간 그 화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산자고라는 식물의 그 의인화. 네? 의인화? 그래서 산자고를 자꾸 반복어구를 사용하면 비유와 여기에서 좀 끊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감사하죠. 예. 아무튼 이렇게 시낭송까지 들으니까 이분들이 얼만큼 오랫동안 이 야생화를 꽃을 좋아하셨는지 마음이 느껴지는데 근데 그 이경아 씨도 꽃다지 활동하신 지 벌써 10년이나 되셨다면서요. 네. 제가 원래 식물에 관심은 많았지만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 25, 6년 전쯤에 중인리 모악산으로 산책을 가게 되다가 계속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습지 끝자락에
정말 그 연분홍색으로 예쁘게 피어 있는 꽃을 발견하게 됐어요. 마치 화단에나 누가 키울 정도로 아주 예쁜 꽃이었는데 그 꽃 이름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그 식물도감을 사가지고 그 꽃을 찾아보니까 그 꽃 이름이 얼레지 꽃이었어요. 예, 얼레지. 그래서 얼굴이구나, 얼레지. 왜 얼레지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이렇게 하면서 지났는데 또 그 이듬해인가 또 이렇게 산을 이렇게 갔는데 그 꽃을 또 발견한 거예요. 네. 그런데 얼굴은 생각나는데 얼레지 꽃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까먹어버린 거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한 취직 후에 저희 남편이 이제 당신 하고 싶은 거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뭐 이것저것 하게 되다가 꽃다지까지 들어와서 활동한 지 좀 10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네. 처음엔 잘 몰랐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들꽃에 대해서 해설할 정도로 아주 베테랑이시라면서요. 맞아요. 해설가시랬죠? 아까 애들한테도 네. 해주시고. 이게 해설가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베테랑까지는 아니고 일반 시민보다 조금 더 많이 아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저희 꽃다지가 도로 수목원에서 해마다 4월부터 시작해서 10월 달까지 그 토요일에 그 전주 시민을 위한 들꽃교실이라는 주제로 해설 봉사를 하게 되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도 이 해설 봉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못 한다고 했죠. 사실 해보지도 않았고 힘들잖아요. 근데 자꾸 배웠으면 꽃다지를 통해서 배웠으면 이렇게 아는 것을 베푸는 것도 봉사라고 한번 해보라고 자꾸 권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용기를 내서 한번 해봤는데 이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또 이제 저를 응원한다고 저희 남편이랑 아이들도 왔었고 또 처음으로 해설한다고 꽃다지 고수님들이 또 같이 격려차게 오신 거예요. 근데 더 떨린 것은 이 고수님들 앞에서 그 해설을 하려고 하니까 완전히 이렇게 알았던 것도 잊어버리고 막 이렇게 머리가 새카매지는 거죠. 그리고 입술은 지금처럼 이렇게 바삭바삭 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날 해설을 하고 끝냈는지 생각도 안 나요. 근데 이제 이게 참 묘한 게 그날 끝나고 나서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제가 너무나 잘난 척을 하려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는 만큼만 이렇게 해설을 하면 되는데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랬다는 사연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이게 조금씩 그걸 알게 되니까 네. 해설이 조금씩 잘 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신순희 씨는 꽃다지에 가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훨씬 전부터 꽃이나 숲에 관한 공부를 해오셨다고. 아, 그래요? 네. 저 맞습니다. 그 꽃다지라는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그 직장 생활에 바빠서 가입하진 못했어요. 그런데 지인을 통해서 정말 20년도? 예. 2020년도에 가입은 했지만 저는 유아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뭐 곤충과 이렇게 풀하고 생활할 때 아이들이 이렇게 그 교실 닭장 같은 그런 공간에서 아이들이 사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실외 활동하는 걸 참 많이 권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실습 나가는 것처럼 원장 선생님들도 원감 선생님에서 원장 선생님으로 올라갈 때 실습을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유치원으로 이제 실습을 나오신 원장 선생님이 되실 분이 제 유치원 이렇게 환경이랑 그다음에 제가 하는 이야기랑 들어보더니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주 두꺼운 책 한 권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한테 드리면 정말 유용하게 쓸 것 같다고. 그래서 봤더니 숲연구소라 서울에 있는 숲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발행한 책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고 너무 반해서 제가 찾아갔죠. 그래서 그쪽 찾아가서 연수를 받는 동안에 정말 저는 이렇게 새로운 것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래서 연수를 받고 내려오면 첫사랑을 만난 것처럼 막 흥분돼가지고 서울에서 10시에 7시에 시작해서 10시에 끝나는데
10시에 끝나서 그때는 익산에 살아서 그 무궁화호를 타고 익산역에 도착하면 한 2시 반 정도 되거든요. 잠시 눈 붙이고 아침에 출근했는데도 뭐 피곤하거나 이런 것이 없고 이 새로운 사실들을 선생님들하고 어떻게 나누고 아이들하고 어떻게 나눌 거에 흥분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았었어요. 네. 이렇게 그냥 숲을 좋아하시는 거, 숲을. 네. 숲을 그 꽃도 좋아하시고 곤충에도 일가견이 있으시다고. 곤충도요? 곤충을 다 키워보셨대요. 다른 분들은 꽃을 좋아하다 곤충을 접한다고 하는데 저는 곤충을 접하다 꽃하고 더 친해진 좀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반대되는 역할이었는데 저는 아이들하고 그 다른 뭐 곤충에 대한 이름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고 그 곤충이 우리 생활 주변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그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아이들하고 어떻게 접목시킬 건가 거기서 초점을 맞춰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생각할 때 뭐 이렇게 거창한 뭐 장수풍뎅이나 이런 거보다는 아이들이 더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은 또아리벌레거든요. 여러분 또아리벌레가 무슨 벌레인지 모르시죠? 몰라요. 네, 몰라요. 여러분이 다 아는 벌레예요. 쥐며느리요? 아니요. 콩벌레. 그게 정식 명칭은 또아리벌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 짐을 이고 갈 때 머리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아리를 위에다 올려놓는 것처럼 만지며 이렇게 동그랗게 만다고 그래서 또아리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이런 그 어렸을 때부터 곤충과 꽃을 접하게 하는 것은 정말 정서적으로 뿐만 아니라 아이들한테 행복감을 주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아리벌레 뭐 이런 콩벌레? 콩벌레. 이런 거 콩벌레. 얘기 나오시는 거 보니까 거의 그 파브로 이상급 되시는 것 같아요. 심부르로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심부르로. 집에서 무슨 쌀벌레도 키워보신 적이 있으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또 장보루 선생님은 또 나비 보러 다니신대요. 맞죠? 장보루 선생님. 맞습니다. 저는 아내 덕분에 사실은 이 자리에 있는데요. 그 식물을 먼저 아내가 공부를 했었고 작년에 이제 아내와 함께 우주에서 열린 나비 생태학교를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나비가 한 220종 정도 되는데 작년에 한 150종류 정도를 애벌레 직접 키워보기도 하고 나비 사진도 찍고 이렇게 아주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네. 장창영 씨는 참 열정이 대단하신 게 나비 보러 이렇게 제주도 또 강원도를 이렇게 아주 제집 드나들듯이 그렇게 자주 다니신다면서요. 네. 작년에만 강원도 8번, 울릉도 1번, 제주도 4번 뭐 이렇게 무주는 거의 매주 토요일마다 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나비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식물도 그랬습니다만 그때 느끼는 것들이 그 주변에 이렇게 사소한 거지만은 내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식물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있으니까 개화 시기만 잘 맞춰서 가면 꽃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나비하고 새를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보고 싶어서 갔는데 없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강원도에 그 공장나비라고 아주 귀한 나비가 있는데 그 나비를 보러 3박 4일 동안 갔습니다. 매일 그 나비를 보러 아침에는 막 간절한 마음을 품고 갔는데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나비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3일 동안 나비를 못 보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기다림의 미학이 정말 필요하구나. 인생도 그렇고 어떤 자연을 만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좀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보았을 때 더 큰 울림으로 와닿는 그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연의 완성체라는 걸 보려면 사실 꽃은 곤충이 필요하고 숲이 되려면 나무들이 있어줘야 되고 다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형성돼야 자연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아무래도 우리 산님이 그런 걸 더 실감 많이 하시겠어요. 네. 지금 나비 이야기 했잖아요. 나비가 살기 위해서는 그 애벌레가 먹어야 되는 식초식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생태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모양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벌레가 잎을 갉아먹으니까 아 이거 해충이구나 해가지고 그 벌레를 죽이거든요, 농약으로. 근데 실제로 전체를 보면 벌레가 그 잎을 먹지만 결국은 나비가 돼서 그 식물에 열매를 만들어주는 일을 하거든요. 이렇게 서로 엮여가면서 사는 그런 모양으로 이 자연이 운용된다라고 하는 거죠. 쌤이 그 쓰신 동화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동화. 어려서부터 글을 쓰고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동화를 쓰고 싶었는데 그 소재가 없어가지고 늘 습작은 하지만 늘 다른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꽃다지 활동을 한 20년 하면서 아 이렇게 살아가는 생명들의 이야기를 우화적으로 꾸미면 너무 재밌겠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요. 네. 요즘도 한 1년에 2편 정도의 그 단편 동화를 쓰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내용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해요. 소개해 주세요. 뭐 여러 이야기 있는데 한 이야기 소개하면 그 한 소년, 한 어린아이의 그 꿈 이야기예요. 그 낚시를 하러 아빠하고 낚시하러 바다를 갔거든요. 그래서 큰 고기를 낚았어요. 근데 고기가 얼마나 큰지 낚아 올리는 게 아니라 배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가 배를 끌고 어떤 섬으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섬은 너무나 황폐하게 된 섬이었어요. 근데 섬에는 초록색의 유리 이파리를 달고 있는 큰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섬이 황폐하고 그러니까 물도 없고 그늘도 없으니까 이제 그 아이하고 아빠하고 그 나무를 찾아갔거든요. 네. 쉬려고. 근데 그 나무에 가보니까 나무가 굉장히 컸어요. 그 나무 안에 쉬면서 그 꿈을 꾸게 돼요. 아, 그런 내용이군요. 그럼 그걸 좀 낭송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이야기가 길 것 같으니까. 숲이 왜 사라졌는지를 아주 아름다운 숲이었는데 왜 사라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뭐 한 원고지 한 70매 정도 되는데 뒤에 짧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숲의 풀들이 사라지자 벌레 소리로 시끄럽던 계곡은 언제부턴가 풀벌레들의 노래가 잦아들었다. 이름도 얻지 못했지만 그 풀들은 예쁜 꽃들을 피웠고 벌과 나비들은 그 풀들이 준 꿀을 먹고 살았었다. 꽃들이 사라지자 벌과 나비들이 사라졌다. 벌과 나비가 사라지자 나무도 열매를 맺지 못했고 열매를 먹고 살던 새들이 사라졌다. 칡이 타고 오른 나무는 햇빛을 받지 못해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다. 섬은 온통 칡의 세상이 되었다. 칡의 이파리만 섬을 뒤덮어 물결처럼 흔들렸다. 나무가 사라진 숲은 물을 가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계곡의 물도 말라버렸다. 숲에 생명을 불어넣었던 물줄기가 사라지자 칡도 점점 세력을 잃었다. 오직 칡이 오르지 못한 빛나는 나무만이 숲이 사라지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제야 칡은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깨달았다. 칡은 눈물을 흘리며 빛나는 나무에게 말했다.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는 욕심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모두에게 유익한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어. 이 땅에서는 결국 너도 죽음을 면치 못하겠지. 홀로는 살 수 없는 것이 생명의 법칙이니까.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너무 늦었어. 너의 욕심이 만든 결과야. 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오늘 아침마당 전북 정말 그 작은 꽃을 그 야생화를 사랑하시는 분들 모셨습니다. 근데 말씀들을 너무 잘해주셔서 이제 좀 맞춰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벌써. 아무튼 감동을 받을 일이 많지 않은데 작은 들꽃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시간 여러분이 만들어 주셨어요. 앞으로도 만들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과 내일 그리고 주말에 날씨가 한 20도 이상 올라갈 것 같습니다. 꽃놀이 꼭 한번 네. 가시고요. 야생화도 거기 목록에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벚꽃만 보실 게 아니라 이렇게 고개 숙여서 들꽃을 바라보는 시간도 마련해 보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행복한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